안녕하세요. 물리 김현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로 7급 기술직과 그리고 이제 소방간부보생 시험, 뭐 그 외의 시험에서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물리학 개론 오늘은 이제 이론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이론 강의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계획은 이론 강의 이후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 그리고 최종 정리 형태, 순차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시기나 이런 거에 대한 간략한 사항은 제게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영상 보시게 되는 홈페이지, 제 사이트 홈페이지 라이브 클래스에서 거기 커리큘럼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시기적인 것들 안내를 해놨고 하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강의에서는 이름이 이제 루멘 물리학개론이라고 지었고요. 루멘 물리학개론 이론편.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동일한 이름의 기출문제집이 늦어도 아마 이제 3월 말쯤 그때쯤까지는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정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인강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수강하시는 그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자료 형태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 이제 이론 강의 시간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안내하기로 이제 18회 내외일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었고, 그래서 1회당 3교시 3강씩 촬영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 같은 경우는 주에 2회, 뭐 많을 때는 3회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주마다 뭐 밀리지 않도록 해가지고 최대한 그 안내드린 일정 이내에 강의가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회로 딱 끝나는 거 아닐 수 있을 거고요. 18회보다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뭐 여차하면은 약간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교재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니까 교재를 좀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제 이론편 교재, 실물책도 전체가 다 컬러로 제작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특히 빨간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글자 자체도 처리된 곳들이 있고, 물론 이제 파란색도 있을 거고, 당연히 빨간색, 파란색은 강약, 강조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겠죠. 특히 빨간색으로 된 박스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뭐 가령 잘 잡히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 테두리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빨간색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빨간 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인지하시겠지만, 우리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핵심 사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 직전에는 전체적으로 충분한 학습이 되어 있으면은 개념을 훑어보실 때 빨간색 또는 본인이 표시해둔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쭉 좀 빠른 속도로 체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책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본 예제라고 표시되어 있는 예제가 좀 수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표 기출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시험하고 조금은 약간 먼 느낌이 난다라는 뭐 MDP 문제라든가 변리사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건 배제를 하고 주로 이제 7급 기술직 문제들 또는 소방간부본색 문제들 거기에서 요거는 이 개념을 정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설명과 그것들을 이제 예제와 대표 기출에 적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강의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 업데이트 직후에 바로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며칠 정도의 시간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의 강의실 그쪽 자료실에다가 올려 놓을 거예요. 그래서 뭐를 올릴 거냐면 회차별로, 그러니까 만약에 18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총 18회차가 제공이 되겠죠. 회차별로 개념에 5개념이 없게끔 개념 확인 OX 문제를 제가 등록을 해 놓을 겁니다. 요거는 꼭 반드시 꼭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틀린 부분이나 조금 내가 아리까리한데 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거나 질문하시거나 해가지고 아예 처음 한번 딱 쭉 진행이 될 때 전체적으로 최대치로 5개념이 없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개념 확인 OX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기출 문제집이나 또는 이제 다른 문제들 이런 거를 병행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은 반대인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론 강의가 완강된 이후에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빈 구멍이 많이 메꿔진 상태에서 쭉 다시 개념을 훑으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또는 조금 빠르게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최소한 우리 1단원이 역학이거든요. 역학까지는 저하고 같이 이론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신 다음에 역학까지는 본 이후에 그 이후부터 문제를 푸는 거. 그래서 요렇게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이론 강의 끝난 이후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근데 시험 이제 일정과 본인의 준비되는 강약 조절 등에 따라 가지고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분들은 매우 추천드리는 거, 이제 역학은 끝내고 풀었으면 좋겠다. 역학까지는 좀 끝내고 풀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역학 진행하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필기본, 강의 필기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필기를 한다라는 거는 일종의 본인 스스로 설명들은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본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게 문제풀이 강의라면은 뭐 제가 조금 고생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릴 여지가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닌 개념 강의에서는 필기 노트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게 되게 한정적으로 딱 제공된 내용에만 국한되는 식으로 다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필기 노트는 제공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 하실 때는
절대로 제가 칠판에 판서하는 전체를 받아쓰기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필기를 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제가 강조하거나 몰랐던 것이었거나 아니면 저 내용 자체가 나한테는 꼭 필요한 거다 라는 부분들을 추려가면서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전체 받아쓰기를 언제 많이들 하시냐면은 이론 강의에서도 문제풀이 진행하거든요. 예제도 풀어드리고 대표 기출 문제도 풀어드리고 할 거란 말입니다. 문제풀이 전체를 쭉 받아쓰기를 하세요. 안 됩니다.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핵심을, 그 중에서도 주로 문제풀이의 도입 부분을 딱 캐치해가지고 그 부분을 필기를 하고 다시 본인이 복습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걸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적거나 하는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강 녹화를 할 때는 빨간색을 잘 쓰지는 않거든요. 이게 화면상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강조의 의미에서 좀 크게 쓸게요. 모든 과정에서 꼭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혼자 낑낑 싸매고 있기에는 여러분들 수험생활에 시간이 좀 아깝고요. 효율도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스스로 고민을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어느 한 군데에 집중된 시간이 추가가 되다 보면은 엉뚱하게 정리해버리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질문을 좀 많이 하시고, 질문할 수 있는 채널은 우리 인강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인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속상하긴 한데, 거기 이제 옥하방에 참여를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좀 보내주시거나. 근데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에, 요거는 이제 그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게 다시 공지를 해드릴게요. 매주 월요일에 구글 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화면 공유로 (1대1) 질문을 받아드리고 답변도 해드리고, 뭐 이제 서로 얼굴을 보지는 않지만 약간 이제 전화 통화하는 느낌으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현재는 고정적으로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에 진행을 할 수 있고, 아직은 뭐 60몇 명 정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주에 모든 분들이 다 질문이 있거나 꼭 필요한 건 아니어가지고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사이트에 카톡 아이디도 있으니까 여기다 적진 않을게요. 개인톡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거나 어떤 요청을 하시거나 하셔도 응대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은 이 정도로 좀 적고요.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프리파트라는 단원이 있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역학을 들어가기 전에 이쪽은 이제 주로 물리 학습을 하는데, 시험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소개가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 설명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하지는 못하고요. 이 부분은 혹시 내가 잊고 있었거나 좀 긴가민가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훑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 라는 거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개 정도를 드리는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5페이지 되겠네요. 물리학과 수학이라고 되어 있고 뭐 블라블라 뭐라고 써 있습니다. 물리랑 수학이랑 뭐 뗄 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1번과 2번에 변화율과 면적이 있는데 요건 조금만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둘 다 이제 변화율이나 면적이라는 거는 그래프 상에서의 표현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은 생각하시면 좀 더 좋고요. 그래서 변화율은 이제 뭐 기울기, 그래프상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변화율과 면적 두 종류가 물리책에 등장하는 물리적 단어들, 그런 걸 물리량이라고 하거든요. 뭐 초반엔 뭐 속력, 속도, 가속도, 힘 이런 아이들 나오겠죠. 물리 단어들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그 물리량의 정의가 보통은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변화율 그리고 면적 두 종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수가 공식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변화율과 면적, 모든 아이들이 다 이거다 이건 아닌데 요런 케이스에 속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의 공식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없진 않고요. 약간 있긴 하죠. 아주 약간 있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 즉 흔히들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정의에 대한 서술인 거예요. 그걸 글로 문장으로 만든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좀 짧게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한 게 바로 공식이라고 많이들 불리는 수학적 물리 정의에 해당이 된다 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변화율에 해당하는 거는 뭐 이거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두 가지 있어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뭐 그래프 거기 있으니까 x가 뭐가 됐던 y가 뭐가 됐던 간에 특정 구간에서의 평균적인 기울기 이런 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즉 해당 구간에서 총 x가 변할 때 총 y가 변하는 정도, 그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답니다. 구간의 평균 기울기. 그리고 순간 변화율은 순간 기울기겠죠. 즉 미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x값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미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리량 중에 정의가 변화율인 아이들이 꽤 있는데 변화율이 정의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종류가 두 개가 일단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평균값이 있고 순간값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물리 단어에 해당하는 어떤 아이의 정의가 변화율에 해당이 된다. 일단 곧바로 오늘 할 거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속력과 속도죠. 얘가 변화율에 해당하는 물리량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거 종류가 변화율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도 있고 순간 속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변화율에 해당이 되면 평균값이 그리고 순간값이 각각 존재를 한다. 자, 그 다음 면적이라는 거, 그래프상에서 x축과 둘러싼 면적을 주로 얘기를 하죠.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의 꼴. 즉 x가 뭐고 y가 뭐가 됐던 간에 만약에 모든 x 구간에서 y가 계속 일정한 값이야.
그러면은 x 변화에다가 요 y에 해당하는 걸 그냥 곱해서 사각형의 면적 딱 해버리면 되겠죠. 직각사각형이니까. 그 면적이 물리량 뜻인 경우가 있다. 근데 요때는 y가 일정할 때고 요게 기본입니다. 만약에 y가 일정하지 않으면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원리적인 거 너무 많이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 미세 구간들의 면적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적분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분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엔 합을 구하는 것 또는 그래프상에서 면적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소개 정도는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잠깐 언급을 좀 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그 빨간색 박스, 여기 이제 주로 물리 문제 풀 때 조금 등장 자주 하는 미적분에 대한 것들 쭉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웬만하면은 뭐 90% 이상은 다항함수의 미적분이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뭐 lnx라든가 사인, 코사인 이런 아이들도 미적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계들은 눈도장은 좀 찍어 놓고 까먹거나 헷갈렸었던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복기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을 보면 삼각함수라고 되어져 있죠. 삼각함수 저도 잘 모르고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차피 그걸 제가 길게 자세하게 할 설명 능력도 안 되고, 아이고 힘들어라. 조금 이따가 이제 표현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삼각함수는 이제 왜 등장을 하고 있냐면, 물리량, 물리현상, 정확하게 물리현상 중에서는 진동 자체가 본질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학에서는 단순조화 운동이라고도 하고 단진동이라고도 하고 하는 거, 그리고 파동 자체, 파동은 진동이 전파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자계학에서는 교류와 관계된 물리량들, 현대물리에도 좀 등장할 수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본질 자체가 진동입니다. 그 진동은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실 옛날에 그 삼각함수를 발명을 해낸 것도 요 물리 현상들, 진동이라는 거에서 출발한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진동이 본질인 아이들은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사인, 코사인이 등장해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볍게 그 앞에 요거 중학교 때 하죠. 삼각비가 먼저 등장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겠고 헷갈리시면 안 될 거고, 근데 거기에 체크 정도만 살짝 해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직각삼각형 삼각비 중에 특수각은 아닌데 30도, 45도, 60도 이런 특수각은 아닌데 요거 있죠. 3대, 4대, 5. 10 넘어가는 애도 있고 뭐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그건 됐고, 일단 얘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요 비로 낼까를 늘 유혹을 당하거든요. 왜냐면 뭐 계산을 막 빡세게 시키는 게 출제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삼각 비를 이용을 해서 뭐 중간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그래서 은근히 3대 4대 5 이게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등장을 해요. 까먹지 말고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호도법이라는 게 소개가 간단하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를 얘기를 아예 안 하긴 조금 뭐해가지고, 사인이든 뭐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뭐 코탄젠트든 뭐든 간에 사인만 일단 표시해 볼게요. 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변수를 표현을 할 건데,
x라는 기호를 쓰기도 하고 뭐 다른 기호를 쓸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이게 너무 수학이긴 한데 삼각함수는 즉 함수는 수여야 해요. 수여야 해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요 안에 들어가는 UI를 지금 변수라고 쓰긴 했는데 위상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리까지 같이 버무려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근데 요 자리 위상자리는 삼각함 수니까 이게 수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각도를 얘기를 할 때 보통 뭐 30도 도라는 단위를 많이 쓰죠. 이건 당연히 단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수가 아니죠. 그래서 삼각함 수로 표현을 할 때는 이걸 수로 바꿔야 되고 그걸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라디안이라고 불리는 요게 이제 단위예요 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이건 단위 아니고 그냥 뒤에 붙는 전미사 같은 거예요. 이런 수야 라는 표현, 몇 파이 이런 식으로 붙을 때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게 등장하면 아, 도에 대한 걸 수로 바꾼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 시간 역시 아니니까 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면 요 각도가 세타일 때 몇 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이제 부채꼴이라고 할까요? 부채꼴 원이었으면 해당하는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호도법에 따른 즉 라디안 몇 파이로 표현하는 그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해가지고 거기 표현해 놓은 게 R분의 L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R에 대해서 L이 길면 각도 세타가 큰 거니까, 그죠? 얘고 이제 단위가 미터일 거고 얘도 단위가 미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단위가 분모 분자에 있기 때문에 지워지면서 수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만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8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글쎄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를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붙인 이름인데 저는 이거를 진동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반진동을 표현할 때도 등장하기도 하고 파동을 표현할 때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 교류를 표현할 때도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 본질이 진동이니까 삼각함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은 미리 좀 기억을 하십시오. 이 전체 값, y라고 쓰여져 있는 이 전체 값을 우리가 변이, 진동이니까 진동 중심으로부터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변이라고 할 거고요. A를 진폭, 진동 중심으로부터의 최대 거리치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세한 건 단진동에서 등장할 거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 거기서 다시 할 겁니다. 근데 단어 자체만 일단 눈도장을 좀 심하게 찍어주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요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표현되는 요 자리에 들어가는 요 i를 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그게 뭐 90도 먼저 했냐 나중이냐 그거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앞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프 아래쪽에 있죠. 7페이지 아래쪽에 두 개 위아래로 비교해 보면 위에 거는 사인 함수고 밑에 거는 코사인 함수거든요. 그럼 사인 함수를 왼쪽으로 90도 2분의 파이만큼 땡기면 코사인이 어차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성에 대한 선호만 약간의 차이만 있는 거기 때문에 파동 방정식이나 뭐 단진동 방정식, 진동 방정식 같은 경우에 사인으로 출제하기도 하는데 코사인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크게 의미를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해당 파트에서
다시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8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내용, 삼각함수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물리는 공식 없다면서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그리고 얘는 수학 공식이지 물리 공식은 아닙니다. 그 이제 까먹었을 만한 거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하시고, 얘네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가끔씩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또 개념 쪽 설명할 때도 간혹 가다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많이 소개하진 않고 제가 최대치로 줄여놨으니까 또 요만큼은 암기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학 얘기는 요 정도만 하고요. 혹시 시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럼 미적분을 못하면은 물리시험 못 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꼭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운이 좋으면은 아예 출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출제가 된다면 글쎄요, 25개 문제 기준으로 하면은 한두 개 정도? 그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과정 자체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냐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유리한 거고, 또 개념 설명할 때도 중간중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 강의와 이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완전 절대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필수값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에 수록된 것 정도는 뭐 이게 뭐야 싶어도 일단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스타트를 끊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자, 그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 내용 물리량으로 넘어갈까요? 물리량으로 넘어가면은 이때 물리책에 등장하는 물리 단어들을 물리량이라고 할 거고요. 거기 단위계가 있을 거예요. 당장 암기해야지 이까지는 아닌데, 요런 단어들에는 단위를 이런 거를 주로 쓰는구나. 그리고 우리 시험,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닌데 우리 시험이라고 해도 되나?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공무원 시험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뭐랄까, 표현이 좀 그렇게 한데 좀 짜치긴 한데 단위를 이렇게 조악스럽게 출제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미터가 기본 단위인데 막 킬로미터, 나노미터 막 이렇게 나가지고 그거 얼마로 바꿔야지 막 이런 걸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페이지를 통으로 외워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학습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아까 얘기한 공식 아니고 우리 정의라고 합시다. 물리 정의에 해당하는 식이 나오면, 물리는 기호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물리량의 정의를 표현을 한다라고 그랬죠. 정의에 해당하는 식이 나오면 꼬박꼬박 단위 연습을 하십시오. 뭐 가령 예를 들자면은 당장 이제 오늘 할게 속력, 속도 뭐 이런 거니까, 속도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거든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럼 위치, 거리 이런 아이들의 단위, 기본 단위는 미터를 써요. 초의 기본 단위, 시간의 기본 단위는 초를 씁니다. 그러면 속력이나 속도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미터 퍼 세컨에, 이 말도 안 되게 간단해 보이는 연습을 전범위에서 항상 하고 계셔야 됩니다. 회독할 때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고요. 이유는 첫 번째,
본인도 모르게 단위를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식정이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상승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식 외웠는데 적용이 안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고민이거든요. 그냥 외웠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외운 것과 문장으로 그림으로 등장한 문제하고 연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쵸? 근데 그 연결하는 게 잘 되는 분도 있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탄탄하신 분들. 근데 물리 힘들어 하신 분들은 잘 안 돼요. 그냥 식 자체로 외웠기 때문에. 근데 단위를 음미를 해본다라는 거는 식을 어느 정도 내가 파악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못 느끼게 되겠지만 그걸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정의 자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많이 풍부해집니다. 꼭 필요한 연습이에요. 두 번째, 우리 시험에서는 단위 자체의 변환이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연습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장 좀 그래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만 찝어드리면, 여기서 하게 되어 있는 건 출제되는 단위인 MKS 단위계를 소개를 해드린 건데, MKS라는 게 M이 미터, K가 킬로그램, S 세컨드, 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물리에서 기본 단위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 길이, 질량, 시간. 길이하고 질량, 시간 쓰진 않을게요. 미터, 킬로그램, 초가 물리에서는 별다른 표현이 없으면 기본 단위로 나와야 돼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 칸 건너뛰어서 힘은 어차피 제가 다시 뒤에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전하량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걔는 기본 단위가 쿨릉이 돼요. 그리고 제일 밑에 온도 있죠. 온도 당연히 출제할 때 섭씨 온도 출제하는데 물리의 기본 단위는 켈빈 온도, 절대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준 값인데 요건 이제 연력학 할 때 다시 얘기는 드리겠지만 요게 원래 기본 온도야 정도 눈도장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거 총 5개네요. 5개는 지금 기억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요것도 얘기할까 말까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나 몰라서 간혹 기호와 단위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기호는 물리량의 이름을 약자, 약호로 붙인 거죠. 그러면은 단위라는 거는 뭐냐면 물리량이라는 건 내가 어떤 현상이거나 측정 가능하거나 이런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측정 가능한 값에 대한 보통은 이제 길이를 측정할 거야. 그럼 도구를 쓰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던가 하겠죠. 그거에 대한 측정 값에 대한 약호가 단위겠죠. 예를 들자면은 길이는 제가 발음이 좀 구려도 기호는 그러니까 꼭 이걸로 정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책 쓰거나 출제하는 사람 맘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랭스의 약자를 써가지고 길이의 약자를 써 L이라고 썼어. 어쩔 땐 S라고 등장하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이거는 이제 기호겠죠. 그리고 단위는 그럼 길이의 기본 단위 좀 전에 잠깐 봤죠. 미터. 플레임으로 안 쓰고 역시 약자로 좀 짧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가능하면은 강의하면서 단위 얘기할 때는 요 가우스 기호를 표시를 하고, 왜냐면 이게 출제할 때 보통 단위를 이렇게 표시해서 출제를 좀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단위 표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자, 그 다음 10페이지 넘어가면은 거기 이제 접두사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킬로그램이야 라고 하게 되면 그람도 질량의 단위인데 킬로가 1000이라는 접두사거든요. 1000g이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접두사를 여기 다 소개를 해놨는데 글쎄요, 기가 정도를 빼고는 전부 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좀 너무 많이 짜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 때문에 또 혹시라도 틀리게 되면 너무 억울하니까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가 정도를 굳이 뺀다면 빼고 나머지 메가에서부터 나노까지는 10의 몇 승인지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약호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현대물리에서는 에너지 단위를 메가 2볼트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10 메가 2볼트, 메가 M, 라지 M으로 약호로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대표 기출까지만 풀고 단원이 살짝 넘어가니까 조금 쉬었다가 2교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0페이지 아래쪽에 20년 7급 문제, 중력상수와 플랑크상수의 단위를 각각 올바르게 표시한 것을. 당연히 선지를 보고 요구하는 단위를 추론을 해야 되겠죠. 중력상수 이렇게 쭉 킬로그램, 미터 들어가 있고 세컨드, 초 들어가 있죠. 요걸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이거는 지금 뭐 출제한 거냐면 단위 출제한 건데 물리량의 식적인 정의, 거기에서 너는 단위 연습하셨어요? 요걸 출제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중력 상수를 라지 G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등장하지를 살짝 떠올려 보면은 당연히 중력에서 등장을 합니다. 중력에 대한 식적인 표현이 중력 상수 거리 제곱분의 질량의 곱이에요. 해당 파트에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할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뭐라고요? 얘가 뭐라고요? 중력, 힘이라고요. 힘. 요것도 이제 힘까지 하시면 당연히 알게 될 거예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뉴턴은 R자임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전체 값은 이렇게 돼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쭉 계속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긴 할 건데, 문제풀이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녹색을 이용을 할 때는 인강에서 약간 색깔 구별이 조금 덜 될 수도 있어서 보통은 이렇게 샵 표시를 해요. 샵 표시를 하는 거는 핵심 개념,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인 사항, 수단 이런 거 표시할 때 샵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풀이 자체는 노란색으로 많이 하고요. 흰색은 이제 문제 표현하거나 그림 그리거나 할 때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약간 구별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오렌지색인데, 얘는 이제 주로 이제 문제 조건 아니면 그림의 어떤 특수한 내용 이런 거 따질 때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촬영분을 보실 때는 색깔 구별이 조금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제일 중요하죠. 샵 표시 저 인간이 샵 표시했는데 그러면 그건 필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필기하지 말고요. 중력이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자, 다시 가면, 그래서 이 전체가 뉴턴, 즉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는 어차피 요 해당 내용 나오는 데서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 소개하는 거니까, 단위 소개하는 대표 문제니까. 여기 뭘 써버렸네? 그럼 여기 밑에다 할게요. 그럼 전체 값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돼야 돼. 단위만 쓰겠습니다. 이 전체 값이, 이게 뉴턴이니까. 왜 이걸로 고쳤어요? 선지를 봤더니 킬로그램 나오고 미터 나오고 초 나왔기 때문에 고쳤습니다. 중력 상수 단위 모르겠고 그냥 G라고 써놓을게요. 거리의 제곱이니까 미터의 제곱일 겁니다. 기본 단위를 쓰자가 일종의 약속입니다. 질량 2개 곱했네요. 그러면 킬로그램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킬로그램이 이렇게 하나가 좀 지워지고요. 그쵸? 그러면 만류인력 상수 내지는 중력 상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넘어가네요. 그럼 킬로그램 분모에 있을 거고요. 분모에 또 뭐 있죠? 세컨드의 제곱 있을 거고요. 분자에 뭐 있죠? 미터에 3승이 있겠죠. 또 미터 3승 나누기 킬로그램과 세크 제곱의 곱. 그래서 일단은 1번이 좀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1번, 2번 그렇네요. 그쵸? 그럼 플랑크 상수 하면 되겠네요.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가 들어가 있는 거는 현대물리 쪽에서는 엄청 여러 개가 많아요. 그 중에서 아무거나 떠올라도 문제는 다 풀려요. 저는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이게 떠올랐어요. 광재 에너지가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야 라는 게 떠올랐어요. 그러면 에너지라는 건 사실 요것도 또 개념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1하고 등가이거든요. 1이라는 게 힘과 변위의 곱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뉴턴 곱하기 미터고 이거를 우리는 에너지 단위 또는 1의 단위 줄여서 줄이라고 쓴대요. 이런 연습이 돼 있어요. 이런 문제 다룰 수 있겠죠. 오케이. 그렇구나. 근데 거기 또 선지 보니까 킬로그램 나오고 미터 나오고 초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다 바꿔줄 필요가 있겠네. 그럼 일단 좌변의 단위는 가우스 생략하고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 뉴턴 곱하기 미터, 그러니까 미터 제곱이겠죠. 우변 플랑크 상수 단위 있을 거고 진동수 헤르츠인데 그게 초분의 1이에요. 초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플랑크 상수만 남기고 넘기면 되는데 초가 세컨드가 여기 분모인데 여기 세컨드 제곱이 분모했으니까 이거 하나 지워져. 따라서 플랑크 상수의 단위 같은 경우에는 초 하나는 분모에 있을 거고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의 제곱. 요거네 라고 골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이런 게 엄청 자주 나와 절대 아닌데 아주 드물게 나왔는데 가끔씩 이렇게 아예 대놓고 단위를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것만 생각해도 식 나올 때마다 외워라가 아니라 기본 단위 몇 가지를 기억한 상태에서 단위를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지웠구나 여기. 여기 있구나. 단위 연습. 정의에 해당하는 식이 나왔다? 그럼 요 단위 뭐고 요 단위 뭐니까 전체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꼬박꼬박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